네,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군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정훈 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정훈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박정훈 대령 그 해병대 인사근무 차장인가요? 예, 보직은 예. 받았죠? 예, 뭐 사실상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없던 보직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이게 원래 없던 보직입니까? 예, 원래 인사근무 처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끼워놓은 겁니다. 그럼 뭐 업무는 또 안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사실상 업무가 거의 많지 않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수사단장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증인 신청은 아직은 안 한 거고. 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증인 신청서를 낼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은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안 하셨던 건가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면. 예, 1심에서는 당연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했어야 되나 예,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재판부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증인 신청은 안 하고 대신 사실조회 그냥 서면을 보내는 것으로. 사실조회가 뭐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사실조회는 뭐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그냥 공무소나 기관에다가 그냥 조회해서 회신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까? 오기는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예, 저희가 질문은 이렇게 던졌거든요. 7월 30일에 경로하신 적 있습니까? 뭐 사단장 뭐 이런 식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장관한테 말한 적 있냐 수사회합 한 적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되게 간단하게 왔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까? 네. 질문은 여러 개 했는데 답변은 딱 한 문장?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한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수사 외압의 몸통도 다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안 부르고 예,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쳐요.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은 의무입니다. 의무입니까? 예,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일단은 과태료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딱 그 한 문장으로 계속 가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제 사실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른 증인들 중에서도 뭐 다 진술 거부를 하거나 뭐 제대로 답변을 안 한 증인들이 꽤 있거든요. 1심에서도.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나왔듯이 증인이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뭐 다른 회피를 하더라도 그 태도나 표정이나 언행 이런 것들이 또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저희는 신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VIP 경로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겁니까? 1심, 2심 통틀어서 보면. 1심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을 자꾸 안 건드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도? 예. 예를 들면 그 뭐 증인 신청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것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특히 뭐 기록 탈취해 온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다 연결이 돼 있는 쟁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심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2심 재판부는 민간법정이죠?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죠. 이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이제 민간 법원이기 때문에 혹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변화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또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증인 소환에 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재판정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 외에 VIP 경로서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수사나 다른 어떤 규명과 경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게 수사로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다. 역시 특검인가요? 예, 특검밖에는 없죠. 근데 특검이 이제 3번이나 무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게 그 수사 파트가 지금 공수처였잖아요.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 내란죄 수사 때문에 중단됐다가 요거 좀 마무리하면 그때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공수처.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뭐 언제 재개를 하는지 빨리 해줬으면 저희는 근데 좋겠죠. 공수처 인력은 있습니까?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검사 임명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공수처 인력이 지금 한 10몇 명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 이제 여건이 어렵겠지만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근데 뭐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역시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제 또 그 국회로 돌아와서 제표를 또 폐기, 어떤 이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게 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하진 않겠죠. 그럼 이게 공소시효 이런 문제는 상관없습니까? 공소시효는 이게 2023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공소시효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는데 누구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냐라고 하면 1심에서 기소된 거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없었다. 있었어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니까 이건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무죄가 난 거거든요. 군검찰이 다 깨진 거죠. 자기들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분들이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확실히 있었으니까 이 명령을 어긴 거다라고 자기들이 변경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뭔가 지시를 하다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둘이 통화도 한 적 없고요. 그럼 항명이 성립이 되나요?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군검찰은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사실관계도 안 맞아서 법리적으로도 공소장 변경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뭐 2심도 이제 무죄로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소장 변경하면 큰 또 문제가 있는 게요. 군검찰이 그래서 신청서를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예고만 해놓고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는 게 이종섭 장관의 명령으로 바꾸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도 항명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장관이 명령을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죠.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아예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 명령 거기에 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다 항명을 했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군검찰 논리면.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야 그렇다 치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입장 변화 조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특별히 들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군검찰에서 이참에 이종섭 장관이랑 김계환 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김에 저희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우리 변호사님은 또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검찰이 강혜경 씨를 15번 부를 때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이준석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는 뒤로 한 채 공익제보자만 표적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있지만 근데 정치인한테 좀처럼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강혜경 씨는 15번이나 부르고 부르면서
윤석열, 김건희 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거는 좀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한 예 그래갖고 뭐 관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는 진술을 하게 해줘요. 근데 좀 마음 편하게 다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정치인은 잘 부르지 않고 그러면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낸 핸드폰이나 PC에서 강혜경 씨의 불리한 자료 이런 것들은 또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무슨 뭐 정책개발비를 부당하게 횡령을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혜경 씨를 또 기소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는 거죠. 예. 예.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황당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참담하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김상민 전 검사를 지난 18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 전에 2월 말쯤에 김건희 씨 출석을 조율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상황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을 상당히 이전부터 조율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 최소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종 단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의 ABC에 따르면. 그러면 2월 말쯤에 정말로 출석을 조율했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의 조사는 어느 정도 끝마쳤다는 걸 전제를 까는 건데 그렇죠. 갑자기 느닷없이 18일에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김상민 전 검사를 옛날에 조사를 다 하고 맞춰놓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되는 것인데 뭐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소환은 2월 달 이전에 해놓고 요구를 해놓고 이제 와서 김상민 검사를 조사한다? 그거는 뭐 수사 순서도 참 좀 뒤죽박죽이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네. 이것도 또 폐기가 돼버렸으니 재표결에서. 대선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관련자가 상당히 먼저 지난주에 밝혔던 입장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또 홍준표 현 후보이잖아요.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 혹시 강경희 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기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의 속도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걸 왜 따로 떼갖고 대구로 보냈을까? 네네네. 네, 그리고 왜 대구 검찰은 또 왜 대구 경찰로 그걸 다시 보내버렸을까? 이 부분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봐주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냥 대구로 보냈다고 그럼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만뒀잖아요, 대구시장.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으로 다시 이관을 하는 건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아마 이제는 서울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고 서울에 집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사는 게 맞죠. 그래요. 오늘 또 그 노컷뉴스가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수의 계획을 맺은 것이 있었다. 뭐 이런 요제 보도를 내놨는데 변호사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도 저희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홍준표 전 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10년 이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홍 전 시장의 측근들 있잖아요. 측근인 뭐 최모 씨라든가 박모 씨라든가 막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던 사이라서 상당히 친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래항공연구소나 김영순 의원실에서도 근무하기도 하고 홍준표 시장 대구시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서로 막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를 모른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 또 강혜경 씨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